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카일과 토리 부부에게 어느 날 요람같이 생긴 우주선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갓난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브랜든 브라이어. 부부는 아이를 정성껏 돌보며 키웁니다. 10년 후 소년이 된 브랜든은 자신이 타고 온 우주선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목소리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강력한 초능력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던 브랜든은 자신이 지구인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각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악하고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브랜든이 악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브랜드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의 존재가 등장하는지 말입니다. 영화 초반부에 말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벌은 꿀벌과 같은 벌이지만 우월한 능력과 공격성을 가졌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말벌은 다른 둥지의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한 말벌이 둥지의 애벌레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온 브랜드는 어떤 계기로 악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말벌처럼 천성적으로 포악한 공격성을 지닌 악인이란 것이 영화의 설정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독특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다른 영화 속의 히어로가 사용했던 능력들이 선을 위한 것이 아닌 살인의 도구가 됐을 때 멋있게만 보였던 그 능력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공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두 눈에서 발사하는 히트 비전은 사람의 머리를 녹여버릴 수도 있고, 초고속으로 날아다니는 영웅과 부딪힌다면 온몸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죠.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브랜드는 슈퍼맨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데 반해 그가 살해하는 대상은 나약하고 평범한 인간입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브랜든의 살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힘의 대비가 너무 커서 그 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는 영화보다는 현실적이고 아슬아슬한 긴장감은 덜한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악행에 대한 개연성도 아쉬웠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온 악인이라고 해도 살인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지 않는 이상 살인에 대한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자신이 타고 온 우주선에서 들려오는 세계를 빼앗아라는 명령 때문인지, 아니면 인간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는 우월감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지 동기가 모호합니다. 영화 크로니클에 등장하는 앤드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자존감이 낮은 인물입니다. 열등감에 빠져있던 앤드류는 우연히 엄청난 초능력을 갖게 되고 그 이후부터 포식자 같은 우월감을 가지며 오랫동안 억압해두었던 분노를 표출하며 폭주합니다. 앤드류와 같은 경우라면 그의 악한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부모에게 사랑받고 성장한 브랜든이 가까운 사람들까지 냉정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화의 설정이 천성적인 악인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초능력을 가진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의 악인임에도 굳이 복면을 쓰고 자신을 감추며 몰래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설정과 연출은 영화의 흥미와 스릴을 더하기 위해서겠죠. 두 번째로 궁금했던 브랜든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혹시 등장하지 않을까? 물론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는 무섭습니다. 결말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것 같지만 조금 색다른 결말입니다. 더보이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에 의한 재미보다 슈퍼맨의 능력을 갖춘 사이코패스 소년이 자신의 초능력을 잔인한 살인에 이용하게 된다면 상상할 수 있는 끔찍함과 공포스러움을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소공이었습니다.